얼마 전 누군가 발언했던 명언이 생각나는군요. 문재인 정부는 야당 폭이 많은 정부다.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넘어가게 하는 건 야당인 듯합니다. 시행착오와 판단 오류로 인한 정도의 한계를 이미 넘어서 문정부를 작정하고 도와줘도 이렇게 잘 도와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다 이겨놓은 선거가 엎어지게 생긴 겁니다. 통합 과정에서 수없는 잡음을 내며 오래도록 시간을 끌더니 통합을 마지못해 해준다는 꼴불견으로 통합하더니 통합해줬으니 공천 지분을 요구한 흔적투성이입니다. 공천을 나누었다면 그 분배는 누가 했을까요? 공관위와 최고위 결정 없이는 분배 확률 없습니다. 문제는 분배 후 남은 공천은 어디에 썼는가? 사천으로 쓸 만큼 공천이 남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참을 때까지 참다 보면 공황 상태에 이릅니다. 국민은 공천 과정을 묵묵히 바라만 봤습니다. 그나마 그것마저도 공정하게 나눠야 할 판에 공정한 배급을 주도하는 김형호는 도대체 자기 지분을 왜 껴넣은 걸까요? 그게 바로 사천이고 사천으로 인해 국민은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배 후 사천을 주도했느냐, 분배 전 자기 몫에 사천으로 챙겨놨느냐, 이것은 공관위에서는 당연히 알 것이고 과연 최고위에서 몰랐을까요? 황교안 대표는 급기야 수습 차원에서 전국 6개 선거구의 공천을 재검토하라는 의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그 6곳을 보면 아직도 사천으로 문제되는 곳들이 남겨놓은 곳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의문을 또 낳는 걸까요?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약속했길래 이 거대한 문제를 아직도 남겨놓은 걸까요? 분명한 건 시간이 없습니다. 사천 연루자들 전원 교체하지 않으면 조국보다 수백 배의 원죄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김경재 주필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텐텐 뉴스를 시작하면서 김영옥 공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든 김형호 공관위원장은 최근에 공천 파동과 관련된 책임을 지고 일단 사퇴를 했습니다. 저는 이 김영호 위원장이나 이석연, 김세연 이런 그 공관위의 핵심 3인방이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그 한국당 통합당 주변에서는 이석연 대행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불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을 잘못 인도하고 수렁에 빠뜨린 자가 바로 이석연과 김세연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석연 공관위원장 대행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넌센스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이석연과 김세연이 먼저 사퇴를 내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적어도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이석연과 김세연 양인 모두 김영호 위원장의 사퇴와 함께 오늘 중으로라도 바로 물러나서 새로운 공관위를 구성하도록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예의에도 맞고 원칙에도 맞고 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김영호 위원장은 김미균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최근에 공천 사태와 관련된 잡음에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김형호나 이석연, 김세연 3인이 모두가 무엇이 잘못된 공천인지를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지금 김영호 위원장은 아마도 김미균이 마지노선이었다. 그 정도까지는 가야 미래통합당이 뭔가 국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반문연대를 가장 확고하게 선언하는 그런 어떤 선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김영호 위원장은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이석연과 김세연도 아마도 김미균 정도까지를 보수가 포용을 해야 선거를 반문연대를 문을 고립시키는 확고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금방을 떨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김영호, 이석연, 김세연 당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근혜라고 하는 분이 지금 미래통합당의 주인이다, 대주주다 해서 국권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외연 확장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김미균도 말석이지만 한 자리 줄 수 있다. 누구라도 한 자리 줄 수 있다.
해서 외연 확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한국당, 지금 통합당은 외연 확장이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것은 불가합니다. 왜? 지금 통합당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삼김 시대에 저런 식의 외연 확장이 가능했습니다. 왜? 삼김이라는 주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저런 식의 외연 확장이 가능했습니다. 왜? 박근혜라고 하는 주인이 당의 중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에 당의 중심이 존재하느냐? 중심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호, 이세연, 이석연, 김세연 이 세 사람은 당의 외연 확장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자기들은 지금 다 나갈 사람들입니다. 당 전체를 좌경화시켜 나왔기 때문에 당 전체가 왼쪽으로 당 전체가 왼쪽으로 쭉쭉 밀려갔던 겁니다. 바로 이런 사태가 빚어낸 참사예요. 지금 김미균 혼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교조 변호사든 문병호, 어떤 면으로 보거나 이 사람이 보수정당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쪽에서 공천을 안 주니까 이쪽으로 왔을 뿐이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안동에 있는 김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형동은 입만 열면 전태일입니다. 입만 열면 전태일입니다. 탄핵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박근혜 탄핵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문재인의 탄생, 문재인 정권의 탄생에 축하하는 칼럼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김건식은 다소간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변화된 발언들을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전향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건식은 탄핵 아니 종북 100명의 명단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외에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좌익적 오류를 낸 사람들이 당에 속속 들어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단 이기고 보자. 문재인에 대해서 일단 승리를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한 표라도 외연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많이 뽑아 넣자. 좋습니다. 그러나 틀립니다. 왜? 당에 박근혜라든가 이명박이라든가 또는 삼김이라든가 하는 중심이 존재할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김영호의 공천의 기본 원칙은 각 계파를 고르게 들인 겁니다. 유승민파, 안철수파, 무슨 파. 그래서 각 계파를 고르게 그룹으로 만들어서 놨을 뿐입니다. 당 전체가 성큼성큼 좌경으로 되어 있어서 무엇이 당의 중심인지 누가 이긴다는 것인지가 불명인 상태입니다. 이기고 보자고 할 때 누구의 승리냐? 불명입니다. 김미균의 승리냐?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당의 중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김영호, 이석연, 김세연이 소위 금방을 떨면서 무슨 화려한 전략이라도 쓰는 것처럼 사고하면서 외연을 확장한다는 그 서툰 시도가 당의 정체성 전부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당의 정체성이 보수가 아니라 박형준이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박형준은 원래 통합할 때 절대로 출마하지 않는다고 선언해 놨다가 어떻든 공천 과정을 거쳐서 당이 아주 황금 분할이 쭉 되어 있죠. 당이 황금 분할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당이 황금 분할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박형준도 욕심이 난 거죠. 비례라도 들어가서 황금 분할되어 있는 당을 우리들이 장악할 수 있겠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례 신청을 했다가 집중포화를 맞고 낙마를 한 거죠. 당의 중심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정당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김영호, 이석연, 김세연, 3인의 공천이 실제로 선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당선되고 어떤 당의 성격을 가진 어떤 이념과 정책을 가진 당이 될지 자체가 불명인 당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유공화당이다. 그럼 대강 성격을 알죠. 정의당이다. 그럼 성격을 압니다. 민주당이다. 그럼 성격을 압니다. 미래통합당은 무슨 당이냐? 모릅니다. 아무도. 이런 정당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김영호, 이석연, 김세연이 생각하는 외연 확장이라는 논리가 그 기초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천은 안 된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던 거고, 마지막에 드디어 김미균 사태가 터지면서 엉망이 된 것. 지금 이석연, 김세연도 바로 사표를 내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강남이 보수의 아성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아무나 들여다보내놓고 자 찍어주라, 찍어달라, 당신들은 헛수합이니까 손 만들어라, 천만의 말씀입니다.